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농사 강의 제4강으로 무기질 거름인 비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유기질 거름인 퇴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퇴비는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은 적지만 땅을 기름지게 하고 통기성을 좋게 하여 작물이 튼튼하게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면은 병해충에 강하여 농약을 적게 치고도 품질 좋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퇴비의 양분은 작물이 바로 먹을 수가 없으며 양이 적어서 퇴비만으로는 작물을 잘 가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름은 무기질 거름인 비료입니다. 유기물 거름인 퇴비와 무기물 거름인 비료를 잘 활용하면은 텃밭 농사도 잘 가꿀 수가 있으며 품질 좋은 농산물을 다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는 우리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릿고개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리가 채 익기 전인 4월에 양식이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아서 초곤 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을 말합니다. 이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농토가 부족해서일까요? 지금보다 인구도 훨씬 적을 때인데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온 식구가 매달려서 농사를 지었지만은 소출이 적어서 식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는 인구는 배 가까이 늘었고 농토는 각종 개발로 더 줄어들었지만은 쌀이 남아 돌아서 창고마다 가득하게 쌓여서 1년에 보관비만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동안 농업 기술도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비료의 공입니다. 사람들은 유기농은 좋고 무기농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기농의 정의는 농사를 지을 때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농약은 살포 후 1, 2주 내에 대부분 분해가 되어서 잔류 농약 문제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비료는 농업 혁명을 가져온 획기적인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서도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료들을 잘 활용한다면 품질 좋은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료의 출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화학 비료는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막연히 화학 비료가 흙을 산성화시킨다고 말합니다. 화학 비료를 많이 써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흙의 모체가 되는 화강암이 산성암이라서 산성 토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은 땅도 산성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약산성인 pH 5.5 정도입니다. 옛날에 화학비료가 없을 때도 산성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흙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몇 해 동안 묵힌 땅과 해마다 농사를 잘 짓던 땅 중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지 농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퇴비나 화학비료는 사람이 나눈 것이지 식물이 나눈 것이 아닙니다. 식물은 뿌리가 흡수할 수 있으면 모두 양분으로 생각합니다. 양분을 흡수하는 개념 또한 같습니다. 비료는 수분에 쉽게 녹아서 흡수되고 퇴비는 흙 속의 미생물이 분해하여 이온으로 변한 후 흡수가 됩니다. 비료는 빠르게 식물의 배를 채워주지만은 퇴비는 조금씩 천천히 식물의 배를 채워줍니다. 비료는 작물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데는 좋지만 토양을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퇴비는 토양을 개선하는 데는 좋지만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은 비료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퇴비와 비료는 서로 역할이 다르며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거름을 조화롭게 잘 쓰게 되면 소출도 많아지고 흙도 좋아지게 됩니다. 비료의 주 성분은 질소, 인산, 칼륨, 황, 칼슘, 석회, 마그네슘, 고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질소, 인산, 칼륨은 비료의 3요소라고 하며 칼슘을 더하여 4요소라고도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료는 크게 나누어 단비와 복비로 분류합니다. 대표적 단비는 슈퍼, 알라리, 용성, 인비, 염화가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3요소의 성분을 살펴보면
질소질 비료는 공기 중에 질소를 활용하여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만드는 질소질 비료는 잎과 몸집을 키우는 비료로서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어 미끄럼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료입니다. 질소는 작물의 생장 과정에 꼭 필요한 성분이어서 복합 비료 등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질소 성분만 과다 사용하게 되면 작물이 우짜하게 되고 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료는 요소라는 질소 비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슈퍼 알랄이라는 상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인산 비료는 공룡의 뼈가 화석이 된 인광석을 산성화하여 생산하는 비료입니다. 오래된 해저 퇴적물에 매장되어 있는 인산을 채굴하여 비료로 생산을 합니다. 인산 비료는 열매 생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수용성이어서 비료의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며 주로 미끄럼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 비료는 용성 인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칼륨 비료는 칼륨, 칼리, 가리라고도 부르며 다 같은 말입니다. 칼륨은 작물의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좋은 비료로서 주로 미끄럼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 단비는 염화가리가 있습니다. 4요소 중에 하나인 칼슘 비료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칼슘은 작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며 결실기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열매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고추는 칼슘이 부족하면 고추꽃 썩음 현상이 나타나고 오이나 가지는 칼슘이 부족하면 과가 자라지 못하고 꼬부라짐 현상이 나타나며 토마토는 배꼽 썩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칼슘의 대표적 비료는 야라에서 만드는 유니칼슘이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비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비료는 줄여서 복비라고도 합니다. 복합비료는 비료의 3요소 가운데 2종 이상을 포함하는 비료를 말합니다. 복합비료는 취급이 편리하여서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들은 갖가지 단비를 다 갖추기 어려우므로 복합비료 한 가지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복합비료는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슈퍼 21이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은 갖가지 비료를 다 갖출 수 없으므로 복합비료 한 가지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복합비료도 특정 작물에 맞춘 복합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구마 비료, 고추 비료, 감자 비료, 이 밖에도 원예용 복합비료 등 작물에 맞는 복합비료는 이들 비료 한 가지만 가지고도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하는들 가운데는 퇴비는 사용하지 않고 이들 비료만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비와 복비 외에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주용 비료도 있습니다. 관주용 비료는 식물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료로서 관수 시설이 된 농장에서는 물탱크에 관주용 비료를 희석하여 관주하게 되면 식물에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주말 농장 등에서도 가뭄 등으로 양수분이 부족할 때 그리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 관주용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대표적 관주용 비료는 야라에서 만드는 퍼티케어가 있습니다. 초보 농부 가운데 퇴비를 웃구름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퇴비는 분해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나오는 양분도 적어서 웃구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퇴비는 미끄럼으로 사용하고 웃구름은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웃구름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작물에 따라 여러 차례 합니다. 생육 기간이 긴 고추나 배추는 3, 4회 정도 합니다. 미끄럼이나 추비를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작물이 흡수하기도 하고 비바람에 용탈되어 소진됩니다. 그래서 웃구름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많이 합니다. 복합비료 가운데 미끄럼용과 웃구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끄럼으로 사용할 때는 뿌리는 양은 필요와 작물에 따라 각기 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300평에 20kg 비료 한 포가 필요하며 10평이라면 약 700g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기물 그름인 비료에 관하여 알아보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퇴비와 비료를 잘 활용하여서 내년 여러분의 텃밭이 풍성하고 대풍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